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남 동부 지역의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달 초 충남 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광양 물놀이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도 타 지역과 관련한 확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은 모두 14명. 이후 3개 시의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순천에서는 1일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가 순천 본가를 다녀간 뒤 일가족 5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고, 최근 부산을 방문했던 시민과 접촉자인 지인 2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순천에서 나온 50여 명의 확진자 가운데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된 30명이 이처럼 타 지역과 관련돼 있습니다. 타 지역 방문과 타 지역 거주 친인척의 방문으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으로 지역 내 N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전체 누적 확진자의 20%에 가까운 8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달 초 10% 수준에 그쳤던 타 지역 관련 확진자는 시간이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 최근엔 전체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동부권과 인접한 경남에서 최근 하루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데다 이번 주부터 일선 학교들이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에 들어가 지역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거주자와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불가피하게 방문이나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전남교육청의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제2기 농산어촌 유학생 모집을 마무리한 가운데 학교와 매칭이 확정된 인원은 165명으로 이는 1기 유학생보다 2배가 넘고, 여기에는 1기 유학생 가운데 연장을 희망한 학생 57명도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23일 2학기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출범 10년을 맞았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공사는 이제 여수 광양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한국컨테이너부도공단의 맥을 이어 새롭게 출범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지난 10년 동안 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이 국내 최대 복합 물류 항만으로 성장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여수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1억 4,500만 톤. 부산항에 이어 국내 2위 항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물동량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 1위 항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1조 812억 원이었던 부채도 올해 3,180억 원으로까지 줄이면서 재무 건전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익 향상과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경상금비 절감의 노력 등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부채를 축소했고 미래의 성장의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여수광양항은 이제 스마트 복합 물류 항만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여수 광양항 2021, 2023 아젠다를 수립해서 스마트 항만, 산업 중핵 항만, 그리고 해양관광 항만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꾸준한 성장 속에서도 여전히 제자리인 컨테이너 물동량은 과제입니다. 올 상반기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01만 TEU로 부산, 인천항에 이어 국내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 경제권 형성을 통한 로컬 물동량 창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미래 융합형 신성장 사업의 창출, 해양 클러스터의 개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비교적 성공적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수 광양 항만공사. 항만공사의 향후 10년 새로운 과제는
여수 광양항을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이 오늘부터 시내 곳곳에서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가사리 생태공원과 모사금 해수욕장, 예술의 섬 장도 등 주요 관광지와 섬을 배경으로 국내 정상급 버스커들의 공연을 비대면 유튜브 버스킹으로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 여수 MBC 뮤직 플러스를 통해 공개합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은 관광객이 많은 해양공원과 낭만포차 일원에서 매년 다양한 장르의 버스커들을 초대해 호응을 얻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양시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전국 인구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5.861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월 성신여대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의 2021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도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전남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강속구 투수일까요? 아니면 공수주를 두루 갖춘 내야수일까요? 기아 타이거즈가 다음 주 월요일 실시되는 신인 1차 지명에서 선수 2명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타 준족의 대명사 이종범의 버금간다. 동성거 내야수 김도영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입니다. 정교한 타격과 안정적인 수비력, 그리고 빠른 발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올해 치른 21경기에서 4할 5푼이 넘는 높은 타율의 17타점, 17개 도루를 기록했고 최근 협회장기 대회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종범 선수같이 타격이면 타격, 주루면 주루, 수비면 수비, 모든 면에서 팀에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진흥구 투수 문동주는 뛰어난 체격 조건에 부드러운 투구 폼에서 나오는 154km가 넘는 빠른 볼이 최대 강점입니다. 여기에 슬라이더와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의 변화구도 장착했습니다. 올해 치른 11경기에서 방어율 2.76을 기록했고 무엇보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부드러운 폼, 또 굉장히 빠른 직구를 가지고 있고 일단 내년부터 15승을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1차 지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선수는 상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낙 컨택력이 좋고 굉장히 달리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게 도영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빠른 공이고 빠른 공에서도 일단은 좋은 변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도 어색하지 않은 선택의 시간은 이제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팀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에 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차 지명을 받았던 정혜영은 마무리로, 이유리는 핵심 선발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연고 지역 선수에 대한 신인 1차 지명. 기아의 최종 선택은 투수일까요, 타자일까요?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를 위해 광주시가 유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유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 97명으로 구성됐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양궁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보유한 기보배 선수가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2025년 대회 개최 도시는 유치 신청과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세계 양궁연맹이 오는 12월 최종 결정합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영암의 한 아파트 창고와 지하 전기실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공사 이후 관리가 부실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빗물이 아파트 입구에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1층 복도는 물바다가 됐고 지하까지 가득 쏟아진 물에 엘리베이터까지 잠겨버렸습니다. 지난달 6일 집중호우로 영암의 한 아파트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 여름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수리비만 지금 1,000만 원 이상 나왔다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물이 범람한 적이 없었어요. 주민들은 마대자루로 꽉 막힌 인근 도로 3곳의 우수관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런 침수 피해는 없었는데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공사 뒤에 우수관이 막혀 도로 위의 빗물을 아파트로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공사 이후 관리가 소홀해 피해가 났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늘 탓하고 있는데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서 생긴 상황인데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너네들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지만 공사업체는 우수관 위 마대자루를 치우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침수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 자연 배수 시설이 아니고 강제 배수 시설입니다.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면 그 펌프 용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또 업체는 손해사정인에 의뢰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자는 입장.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영암군은 피해 주민과 업체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경찰이 드론을 활용해 가출한 소를 찾아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수시 화양면의 한 축사에서 소 4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드론을 띄워 수색에 나선 경찰은 1시간여 만에 산 정상에서 소 4마리를 모두 찾아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화양면에서 축사를 부수고 가출했던 소 2마리를 경찰이 드론 수색으로 발견해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내수와 수출용 철강 제품 누적 출하량 5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1987년 첫 쇳물을 생산한 뒤 34년 만에 철강 제품 내수와 수출 출하 5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길이로 환산하면 4,430만 킬로미터로 지구둘레를 1,100여 바퀴 감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연산 2,100만 톤 체제를 구축하고 단일 제철소 기준 세계 1위의 생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섬 여수 장도에서 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 국제 초대전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와 GS칼텍스 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초대전은 오는 29일까지 I love 잼이란 주제로 해외 10개국 23명의 작가 등 55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장도와 인근 바다, 자연 풍광 등을 이미지화한 7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는 지난 1983년 창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 디자이너 중심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순 11구 범국민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연대는 어제 순천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앞으로 제정될 특별법 시행령과 도 조례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상규명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철저히 감시 또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백신 냉장고의 온도 정보를 119 상황실과 실시간 공유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위탁 의료기관의 특수 냉장고에 보관 중인 백신이 적정 온도를 이탈하는 경우 의료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119 종합상황실, 전라남도, 관할 보건소 등에 순차적으로 통보돼 담당자가 알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수와 남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 통합을 위해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김회재 남해 하영재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은 2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영호남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1998년 이후 경제성 문제로 4차례나 예타에서 좌초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 발전, 영호남 동서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사업의 예타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지역 실정을 감안한 예타 평가 기준의 변경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오는 25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방역 강화 주간으로 정하고 현장 방역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시군, 경찰, 교육청과 합동으로 감염 취약시설과 PC방, 학원 등 학교 밖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가능 시간 준수 여부와 소독,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여수공항과 지역문화재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공항과 범민문화재단은 어제 여수공항 귀빈실에서 공항 이용객과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정보와 공간 공유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범민문화재단은 협약의 첫 번째 활동으로 여수공항 내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을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